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VC 구조로 패턴을 좀 나누는 과정에서 아직 다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요. 모디파이 기능이랑 딜리트 기능 이 두 개가 좀 남았는데, 사실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모디파이와 딜리트는 크게 어려울 게 없죠. 얘네 나누는 거야 뭐 워낙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 모디파이와 딜리트를 마저 나눠보세요. 지금 우리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구조를 나눴을 때 이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역할 분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두 개의 기능도 마무리를 먼저 해보시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워낙 간단한 거였으니까 시간을 막 많이 드릴 필요는 없었을 거고. 자, 모디파이. 자, 이만큼 일단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앱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게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모디파이, to modify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를 하나 실행을 시켜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cmd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명령어를 잘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얘한테 이 내용을 넣어 줄게요. 일단. 그리고 나서 이만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데이터베이스로 가야 되겠죠. 이만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DB로 보낼 거 있나요? 여기 이만큼 또 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다 DB로 이동을 할 건데, 지금 방금 막 질문을 주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select count,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든 걸 개수를 셀 거예요.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고, 그때 id가 이거이네 라고 하면 이 select row int value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해당 게시글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한 걸 판단할 수 있었어요. 카운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존재할 때는 1을 줄 거고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0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검증을 했는데, 사실상 디테일 쪽을 보면 이걸로도 조회가 되죠. 어차피 ID 넘겨줄 거고 ID를 가지고서 게시글 까는 거잖아요. 이거 DAO로 가보면요, 결국 get article이라고 하는 애가 해당 게시글 있냐 없냐, 있으면 가져와,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내용이 뭐냐, 지금 get article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으니 여기서 select row int value라고 하는 얘를 사용하는 쿼리를 하나 또 메서드를 만들어서 날리지 말고 그냥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친구를 활용하면 괜찮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적으니까. 자, 근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게시물이 4개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개 쌓였대요. 그러면 이 쿼리 실행시켰을 때 속도가 지금처럼 빠를까요? 지금은 여기 보시면 총 0.001초 걸렸대요. 쿼리 실행시키고 그 쿼리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뿌리는 데까지 0.001초 걸린 거예요. 엄청 빠르죠? 이건 우리가 눈 깜빡하는 것보다 빨라요. 근데 데이터가 1000만 개가 쌓였을 때 이걸 그냥 돌리면 절대로 그 속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얘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는요,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대충 그릴게요. 어차피 예시니까.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게시글 0번 인덱스겠죠? 인덱스로 따지면 0이니까. 얘가 0번 인덱스인 거 우리 언제 알아봤어요? 우리 아직 그거 안 했나? 저희 리밋 안 했나요? 쿼리에서 리밋 아직 안 했나요? 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오는 인자, 얘가 몇 번 인덱스부터 두 번째 오는 인자 몇 개,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로 조회된 결과도 결국 첫 번째 줄은 0번 인덱스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0번 인덱스부터 데이터 1000만 개라고 해볼게요. 1000만 개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select 별 from article, 얘 이름이 article이고 select 별 모든 걸 줘야 하겠다. 어디로부터? article로부터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0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부터 이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 데이터까지 풀 스캔을 때리고 그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4개 있으면 4개만 풀 스캔하면 되죠. 1000만 개 있으면 1000만 개를 다 훑어봐야 돼요. 거기다가 만약에 조건절이 걸렸다. where? 이러면 얘가 이 조건을 찾아서 풀스캔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돌아봐야 얘는 맞춰요. 그럼 지금 우리 거 볼게요. 현재 get article 조건이 있죠. 물론 여기 조건에 걸려있는 게 지금 id 컬럼이에요. 아티클 테이블에서 id 컬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죠? 얘는 프라이머리 키, PK였죠. PK는 절대 중복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거를 DB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id로 조건조를 주면 이게 얘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id 걸려 있잖아요, 조건에. 자, 이러면 얘는 중복되는 값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id 뭐 한 541이다. 그럼 얘가 처음부터 쭉 내려가면서 id가 541인 애를 찾아요. 중간에 만약에 여기서 찾았대요. 얘 id가 541이야. 찾았어요. 그럼 더 이상 얘는 밑으로 안 내려가요. 왜냐? 얘는 중복되지 않은 값이라는 걸 DB도 아니까. 우리가 PK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근데 조건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아티클이니까 뭐 바디 같은 걸로 해볼까요? 바디에 얘 데이터가 뭐 10이라고 들어있는 애를 찾을 거래요. 그럼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바디에 10이 있는 애를 찾았어요. 밑으로 가요 안 가요? 이건 가요. 진짜 데이터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거랑 일치하는 데이터가 또 있는지 얘는 몰라요. 돌아봐야 알아요. 풀스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리 해봤던 게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순회했죠. 그런 와중에서 무조건 한 번 찾으면 그 뒤에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때 순회하는 반복문 안에 조건문으로 조건을 주고 그 메서드를 빠져나오게 끝내버리거나 혹은 아예 컨티뉴 올려보내거나 이런 걸 했었어요. 그죠? 브레이크를 하거나. 그게 다 이 이유예요. 진짜 DB의 대용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DB가 동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야만 했어요. 실제 DB는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1000만 개면 얘는 맨 첫 번째 줄에서 값을 찾아도요 1000만 개를 다 스캔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PK가 가지는 또 특별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 이제 구조 변경하고 나면은 우리 이것도 할 거예요. 그때 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그냥 카운트 개수를 세워오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 불러오거나 큰 차이가 없다 라는 건데,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는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객체를 실제로 찾아와 봤자 쓸모가 없죠. 그냥 진짜 게시물이 있나 없나 검증하기 위한 연구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린 수정 기능에 들어갔는데 게시물을 긁어오느라고 시간을 다 뺏겨버리면 그만큼 수정 기능이 느려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 상관이 없을 때가 있는 거고 상관이 있을 때가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따로 만들 거예요. 어차피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따로 하나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여기다 빼놓고요.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너 아니고 얘한테 get article count 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켜 줄게요. 이때 얘한테 넘겨줘야 되는 인자는 뭘 넘겨줘야 되죠? id를 넘겨줘야겠죠. 어차피 쿼리에 가서 사용될 파라미터를 컨트롤러부터 세팅해서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딱히 가져온 값으로 뭐 할 거 있나요?
실제로 쿼리를 날렸을 때 가져온 0이나 1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게 있나요? 없으면 그냥 DAU한테 1 넘기면 돼요. 있으면 이런 것처럼 서비스단에서 검증해주면 되고요. 자, 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주도록 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제 아까 우리가 주석 걸어놨던 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리턴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리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식 그대로니까, 그쵸? 얘는 왜 빨개? 네. 왜지? 왜 util의 어레이 리스트가 사라진 걸까요? 희한하군요. 일단은 나머지 또 마무리를 먼저 하고, 자, 그러면 얘가 쿼리가 실행된 결과 카운트를 해서 결과를 가져올 거고, 그걸 얘한테 넣었으니까 얘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 건드릴 거 딱히 없죠. 컨티뉴만 리턴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밑에 있는 이만큼, 얘 같은 경우는 이 쿼리를 실행시킨 결과를 돌려받아야 되나요? 받을 필요 없죠. 이거 어펙티드 로스라고 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아티클 서비스한테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냥 do modify 이런 걸로 해놓고, 자, 여기에는 뭐 필요해요? 인자로 타이틀도 넘겨줘야 되고 바디도 넘겨줘야 되고 아이디도 넘겨줘야겠죠. 다 필요한 거예요. 얘네가 넘어가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해 줄 거고, 제목 내용을. 그리고 그때 특정 글만 골라낼 수 있게 아이디까지 넘겨줘야겠죠. 메서드 만들어주고, 여기서 리턴 받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아티클 DAU한테 그대로 날려주고요.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저는 아까 쿼리 해놓은 거를 지금 잘라내기를 해놨는데 다른 거 복사하느라고 사라졌네요. 깃허브에 가서 가져오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타이핑 해도 되고. N 이만큼이니까 가져와서 붙여넣기 해주고, 얘만 타입 제대로 넣어주면 끝. 얘가 받아온 타이틀 바디 아이디를 가지고서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줄 거고, 얘는 해결이 안 됐네. 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또 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자바 유틸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가 저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러시나요? 저번에 한번 그거 처음부터 그냥 지우고 그랬잖아요. 임폴트를? 저처럼? 일단 제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갑자기 일단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네. 무슨 일이지?
됐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이 됐으니까 뭐. 자,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거는 이 프로젝트 클린이라고 해가지고 이 상단 메뉴 프로젝트에 보시면 클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청소할 건지 고를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어차피 얘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프로젝트 선택해도 이렇게 된 거고요. 얘 해제하시면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만 골라놓고 클린을 하시면 가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에러가 났을 때 해결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안 먹는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이 이클립스 STS 같은 툴을 껐다 켜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얘가 껐다 켜질 때 이 프로젝트를 한번 리빌드해요. 재빌드를 한번 해요. 그 과정에서 진짜 알 수 없던 에러들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메이븐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메이븐이 제공하는 레파지토리 자체를 지웠다가 다시 빌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지금같이 이런 상황에서 보통 그냥 자바 프로젝트는 이런 걸로 시비 잘 안 거는데 뜻밖의 이런 경우가 생겼네요. 이럴 때는 그냥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인 경우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애초에 자바 유틸에서 제공되는 어레이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데 자바 유틸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껐다 켜보고 프로젝트 클린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모디파이 기능은 다 옮겨놨고요. 이제 딜리트, 얘 똑같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셀렉트 불린 밸류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굳이 이제 인트 밸류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거 인트로 바꾸고, 이거 아까 get article count였죠? 우리 이름이 넘겼구나. 여기가 아마 article count일 거고, 봅시다. 네, article count고 메서드 이름이 article 서비스한테 또 말고 왜 자꾸 네가 나와? 아, 여기 컨트롤러, 아니 앱이었잖아요. 여기서 하면 안 되죠? 뭔가 했네. 자, 잘라내게 하고 그 컨트롤러에 있는 do delete 메서드로 보내버리고요. cmd 넣어주고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서 그 서비스한테 do delete를 해라. 이렇게. 여기서는 뭐 필요하죠? 인자로 아이디 필요해요. 이거 있어야 특정 게시물만 골라서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얘도 이걸로 바꿔주고요. 이때 0이면 게시물이 없는 거니까 컨티뉴가 아니라 리턴으로 메서드 종료. 그리고 위에서 한번 날리던 쿼리 때문에 얘가 없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가 없으니까, 잠깐만, 왜 얘를 썼어? 얘가 아니죠? get article count 이 친구죠? 여기서는 먼저 검증부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to delete는 여기. 얘도 받아올 게 있나요? 받아올 거 딱히 없어요. 업데이트랑 똑같죠? 그러면 그냥 article 서비스한테 to delete 이거 실행해 라고 해놓고 여기 가서 우리가 가져온 거 붙여넣기 할 게 아니라 여긴 서비스니까 article DAO한테 너 왜 인트니? 아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렇군요. article DAO contain to delete 그리고 아이디는 그대로 넘겨줘야 되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얘네가 왜? 저장을 안 했구나. 자, 앱이 하고 있던 기능들을 이제 컨트롤러가 직접 일을 하게끔 변경을 다 완료를 한 거고, 컨트롤러는 일하려고 봤더니 누구한테 일 시켜요? DB가 해야 되니까 DAO한테 일 시켜야 되는데 DAO한테 직접 말 못 거니까
얘가 아쉬운 대로 서비스한테 일을 부탁하고 있는 처지고, 서비스가 DAO한테 말을 걸어서 결과를 돌려받고 있죠. 결과를 돌려받을 게 없으면 딱히 안 받아도 되니 그냥 이렇게 리턴 없는 상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중간에 인폴트 정리도 한 번씩 해주시고.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놨던 기능들은 이제 MVC 구조로 변경이 완료가 됐어요. 모든 기능 다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만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구조를 따라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또 추가 기능을 만들기 전에 일단 이 내용 커밋부터 한번 하고요. 그리고 DB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할 겁니다. 구조 변경 중 2였구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밋 하나 해주고요. 자, 지금 커밋 완료를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 이제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하나 또 나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했던 그 문제들이거든요. 똑같은 건데 얘를 그대로 또 가져오시고 SQL 로그에 하나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에스터리스크 슬래시랑 슬래시 에스터리스크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지워주셔야 이 안에 있는 쿼리들이 실행이 된다라는 점. 얘를 문제를 복사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에서 플러스로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여기 문제에 써 있는 것처럼 인덱스, 유니크 인덱스 이런 것들 좀 알아볼 건데 얘는 하다가 끊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그냥 좀만 앞부분만 좀 해놓고 하죠.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A4가 존재하면 삭제. 이거 쿼리 뭐죠? 일단 뭐로 시작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삭제니까. 네, 드랍이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하면 되겠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if exit A4 이러면 얘가 있으면 지워주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밑에 create database A4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use A4까지 세트인 거 한번 실행을 시켜줄까요? 자, 그러면 A4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상태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원 테이블을 만들래요. 그때 컬럼은 이런 거 넣어서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유니크 인덱스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유니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간단하게 해서 지나갔던 것 같은데 오늘 좀 깊게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컬럼에다가 유니크 인덱스 없이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유니크 없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에 유니크를 따로 걸지 않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냥 하던 대로 만들면 돼요. create 테이블이고요. 이름은 회원이니까 멤버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열어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우리는 PK 아이디 라고 하는 거는 거의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REGDate 얘도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테이블들은 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줄게요. ID 컬럼이고 int 타입이고 unsigned 걸 거고 란널이고 그 다음에 auto increment까지.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ID 컬럼 제대로 만들어질까요? 이렇게만 하면?
지금 이 REG 데이트가 없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멤버 테이블에 지금 ID라는 컬럼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제약 조건 줄 거야. 이거 실행하면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도 아시는 게 좋아요. 지금 ID 컬럼에 제약 조건으로 오토 인크리먼트 걸려 있죠. 근데 이 오토 인크리먼트는 누구한테만 걸 수 있다? PK한테만 걸 수 있다. 근데 ID한테 지금 PK라는 제약 조건을 준 적이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입력을 해줬죠? 근데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뭐냐면요, ID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고 그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서상으로 보면은 애초에 지금 걸리기 전에 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면 사실 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순서를 좀 진짜 깊게 들어가서 굳이 까져보자면 이 ID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고 나면 바로 등록부터 해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걸면 된다. 사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딱히 없어요. 이렇게 걸어도 되고 애초에 얘를 뺀 다음에 ID 컬럼을 만들고 나서 테이블 다 만들고 나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해봤던 거 얼터 테이블 있죠. 그런 걸 사용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넣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따로 빼는 것보다. 그리고 REG 데이트, 얘는 데이트 타입으로 만들 거고 낱날, 그리고 로그인 ID라고 했으니까 얘는 받차 해줘야겠죠? 사이즈는 한 50 정도? 그리고 낱날,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얘도 받차. 얘는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랬죠, 비밀번호. 이유는 암호화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 100 정도 걸어주고 낱날, 그리고 네임, 얘는 받차. 네임은 한 50 정도 해놓을까요? 얘도 낱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회원 2명을 생성하래요. 회원 2명 생성. 뭐 하라는 얘기죠? 인설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멤버 테이블에는 아무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으니까 회원 2명을 인설트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멤버 셋 REG 데이트는 now를 통해서 그냥 값을 넣어주면 될 거고, 로그인 ID는 여기서 지정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유저 1이죠.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또한 얘가 지정한 유저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네임 얘가 지정한 걸로 홍길동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어야죠. 유저 2 홍길순으로 데이터 2개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 지금 이제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몇 개? 2개 들어가죠.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 2개 왜 있어요? 우리가 2개 인설트 했으니까. 그쵸? 인설트면 2번 실행시켰으니까 멤버 테이블에 데이터가 2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멤버라는 테이블 안에다가 데이터를 1000만 개 넣을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동일하고 동일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데이터를 1000만 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설트문 몇 개 써야 돼요? 1000만 개 써야겠죠. 지금 2개 만들어 놓은 거 있네요. 그럼 이거 활용하면 우리 이거 몇 번 실행시켜야 돼요? 500만 번 하면 되겠죠? 2개니까. 자,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몇 날 며칠 누르고 있으면 500만 번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진짜 테스트 데이터를 쌓아가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더미를 쌓아야 된다? 그럼 개발자는 정말 근력 운동 할 필요가 없겠네요. 버튼 누르다가 팔뚝이 굵어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밑에 나옵니다. 이제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데이터 100만 개, 1000만 개 쌓는 거 클릭 한 10대 번이면 끝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2배 증가라고 하고 있죠. 자, 이 2배 증가가 어떻게 동작할지, 어떤 식으로 쿼리를 짜야 할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